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중개법인 탑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계약은 어떤 건가요? 이게 가계약 뭐 절차라든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요즘에 많이 이제 가계약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거보다 이제 비주거 시장에 중점을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대부분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우선은 물건을 이제 계약 성사에 대한 예비 단계로 가계약을 매수든 임차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 실무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제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이 과연 이게 계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하면 매수나 임차가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이 가계약금은 그럼 과연 이게 위약금으로서의 상대방이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우선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계약이 이제 계약으로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계약금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변심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첫 번째는 이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테고, 다만 임차인의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자, 가계약을 좀 보통 예전에는 뭐 내일까지 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면 뭐 돌려받는 거예요 라고 어디 법에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 가계약에 대한 성질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요즘에 문제되는 게 주택을 가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신고, 매매 같으면 실거래 신고도 있고 임대차 신고도 있고, 또 우리 개업공인주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든 인터넷 광고를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광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주소, 그 다음에 뭐 매매든 전세든 가격,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카카오톡이라도 해서 쌍방에다 보내주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오케이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다만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길 다음날 뭐 오후 뭐 5시 6시까지 쌍방 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같이 넣어주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약을 하면 언제 본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업공인자 입장에서는 또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정확한 지금의 의미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비주거인 경우는요,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거나 또는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과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가계약인지 또는 시설, 권리금 양도 양수에 대한 가계약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거 시장에서는 대부분은 시설 권리금에 대한 양도 양수에 대한 가계약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는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